국민의힘 공천이 잘 됐다고 볼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수해 지역 봉사활동할 때 비주봤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나오게. 예? 막말했던 김성원 의원 이분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네, 실제로 면접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물어봤다고 해요. 네. 제가 그 면접 들어갔던 사람한테 들었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지점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 양지마다 찐윤들이 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찐윤이라고 본인을 이야기했던 현역 의원들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첫 발을 어떤 식으로 내디뎌가지고 보여주느냐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잘 포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민주당한테 전략적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빈틈이 많은데 네. 그중에 제가 하나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네. 그러니까 재밌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뭔가 지금 공천을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몇몇 눈에 띄어요. 딱 두 사람만 제가 열거를 해볼게요. 하나는 이제 그 충남 공주 청양부여의 정진석 의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정진석 의원은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게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에 비춰보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이냐는 원래 부적격자예요. 네. 근데 이제 공관위가 달리 판단을 한 거죠.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다 얘기했죠. 1심 판사 이상한 놈이야. 원래 이게 벌금형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때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관위도 판단에 좋은 논거가 있는 신문 봐봐. 이렇게 장동혁 얘기했잖아. 총장 나도 판사 출신이야. 판사 이상한 이렇게 나온 건데 이제 여기 이면이 있습니다. 그럼 왜 판사가 이렇게 때렸을까? 원래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 기소한 사안이에요. 약식 기소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네. 징역형이 나올 사안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약식 기소를 했는데 이거를 법원이 정식 재판을 회부한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정식 재판을 회부했을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글을 올렸나? 네. 2017년 9월에 SNS 이런 글을 올립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한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자살했다 그랬어요. 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자살은 아니구나.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족이 고소한 사건, 지금 얘기 들으면 네. 이게 2009년도에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서거한 사안인데 맞습니다. 그걸 8년 뒤에 다시 허집어 꺼내면서 이렇게 굉장히 격정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그 벌금형에 처할 사안인지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하간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가진 룰을 깨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안의 전제는 말 그대로 검찰이 약식 기소했는데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고요. 네.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장영화 변호사라고요. 네. 굿바이 이재명. 네. 이번에 경기 성남수정에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이 뭐 했냐? 2021년도 경기도 국정감사 때 당시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김용판 경찰 출신이죠. 네. 대구의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그 박철민이라는 그 성남 국제 마피아파인가요? 네. 그 조직원이 이제 돈다발 이제 사실을 들이대면서 조폭. 이재명 돈이야 이거. 크게 하나 건진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재탕3탕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사진이. 가짜 뉴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김용판 의원은 그 기본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얘기하니까 처벌 안 받았겠죠. 그 나머지 이제 박철민은 처벌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1심에 유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장영화 변호사 이번에 중계를 한 거예요, 중간에서. 근데 장영화 변호사 어떻게 했냐, 검찰이 불기소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장영화가 박철민한테 들은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취지는 뭐 이게 논리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판단은 사법적인 영역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니네 기소 안 해줬는데 우린 기소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 재판에 회부해라. 그래서 지금 1심에 가 있어요. 네. 근데 공천을 단수 받은 거 단수가 받은 좀 거죠. 그러니까 이건 1심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말 그대로 정진석처럼 1심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배제 사유는 아니에요. 장영화 변호사 2심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사건 재판 가 있어 일단. 네.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는 게 얼마 플러스. 전에 나왔죠.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2심에서도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게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네. 그것도 뭐냐? 네. 이재명이 인천 개항을 해서 선거할 때 그냥 보수단체 집회 나갔다가 막 떠든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 재판 가서 된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불기소한 사안이 있잖아. 네. 법원 개정 신청해서 했잖아. 네. 그럼 뭡니까? 국민의힘의 공천 기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찰 중심적인 거예요. 검찰이 약식 기소하거나 불기소한 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이거를 우리가 민주당에서 그걸 굉장히 공격하지 않고 있죠. 네. 논박을 한 민주당이 어떤 스탠드를 잡아야 되냐? 우리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공직 출마의 자유가 있다고 본다고 맞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법 리스크가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모든 후보들이. 그럼 단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단합이- 상황이라면 단합이 우리는 된다.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는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검찰 중심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다. 공관위가. 내가 보기엔 민주당이 구교영 기자를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영입해 가야 될 것 같다. 지난주는 조국 신당에서 이번 누누이 주는 말씀드리지만은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네, 안 가는데. 아니, 네.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세게 공격해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다. 그러니까 검찰 중심적 사고를 하는 국민의힘에 맞서서 재판 중심적으로 공판 중심주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맞불을 놓으면서 진격 앞으로 해야 되는 거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술적으로 잘 못 싸우고 있다. 이제 이런 그렇죠. 예, 예. 걱정과 우려와 탄식을 우리 구 교영 우려까지 기자님께서 아니고 예. 탄식까지. 탄식까지. 아 근데 오늘 예. 아침에 이제 매일 아침 7시 반에 장동혁 사무총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거든요. 네. 기자들이 관련된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네, 필요하고 확인한 조치가 강영화 씨에 대해서 네, 네.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예, 어떤 오늘 아침 조치들이 이야기니까요.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TK 공천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힘 TK 공천이 어떤 결과를 휴화산에서 활화산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우리 김은지 기자 어떻게 취재하면 어때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다들 관심 많이 가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영식 의원과 지금 강명구 전 기획비서관이 네. 가 있는데 누가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통은 지금 TK 지역에 초선 의원들이 많거든요. 많죠. 거기에 이제 용액관들이 가 있어가지고는 이제 정말 중요한 정영환 공관위원장 표현에 따르면 이제 고차 방정식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나오는지 봐야 될 텐데 근데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은 또 반발심이 그렇게 또 강한 곳은 아니어가지고 아니요. 또 이게 또 찍어 누르는 힘과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배치하거나 혹은 다른 자리를 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공천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여론은 윤석열 정부 너무 못한다. 이게 뭐냐. 이런 비판 여론이 국정 수행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점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천을 잘했어. 한동훈 공천 잘했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국민 여론들이 바뀔 거냐. 어쨌든 이제 그 3년 차죠. 3년 차에 벌어지는 정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 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느 쪽에 점수를 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결국은 이것도 그 평가라는 거는 당연히 부정평가가 사실은 지표상으로 높게 나오고요. 네. 그건 잠재돼 있고 어떻게 보면 기저에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네. 결국은 야당이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기저에 반영된 것들을 수면 위로 올려야겠죠. 네. 그러려면은 그거를 계속 그것만 때려도 되는 건 아니고 뭔가 여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TK에서도 반발이 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새 인물이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마도 용액관이라든가 뭐 그렇죠. 검액관이라든가 네. 이런 뭔가 새롭지 않은 인물들이 올 텐데 결국은 민주당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인물로 혁신 공천을 하는 모습들 그런 부분에서 차별점을 두어가면서 정권 비판을 병행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또 이런 그 실타래처럼 남마처럼 얽힌 이런 상황을 뚫어내는 또 혀를 뚫어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결국은 새 인물을 적재적소에 빨리 배치하는 게 그래서 선거 구도를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게 네. 새 인물과 헌 인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반발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산만 하더라도 지금 사상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네. 몇몇 지역들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왜 이렇게 기사 보도를 안 합니까? 민주당은 그런 것도 불만이에요. 아니 언론이 말이야. 국민의힘은 이만큼 써주고 민주당은 요만큼 써주고 너무 언론의 불균형 이게 언론 시장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너무 불리하다 이런 얘기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긴 하거든요. 이제 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말씀처럼 그러니까 결국 부정 감정을 어떤 식으로 잘 다스리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예뻐가지고 어디 표를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보다 누가 싫어서 상대한테 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큰 선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정 감정을 어떤 식으로 잘 좀 컨트롤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마지막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선거 캠페인이 사실은 그 기류와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 가던 선거가 노인비하 발언 하나 때문에 확 뒤집어지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끝까지 상황 관리를 잘 하는 쪽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시대 정신을 한동훈 위원장은 운동권 심판론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대체로 국민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는데 그러면은 하위에서 정책적 과제 같은 것들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양당 공이 잘 안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의협이 파업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이 이슈를 대통령이 스스로 해결하는 어떤 해결사의 모습을 보였을 때 지금 그게 그러려고 또- 하고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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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지금 여가부 폐지도 다시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긴 해요. 네. 실제로 본인이 굉장히 정치를 잘한다고 믿고 있다고.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냐하면 여의도에 데뷔한 지 거의 1년도 안 돼서 바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인들에 대한 굉장히 하대와 내가 훨씬 정치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저도 그 강하다고 얘기 합니다. 들었어요. 야 6개월 해보니까 다 알겠다. 아니 근데 확실히 지난번부터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지만은 네. 그 대통령실에는 아무나 가 있는 건 아니다. 뭔가 아젠다 세팅 능력이랑 이런 거 분명히 있어 보이다. 특히나 이제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가 왜 이렇게 밀고 나가냐면 야당이 쉽사리 반대할 수 없는 이슈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얘기하는 걸 보면 정원을 확대하는 정원 수를 줄이자고 얘기하지 하지 말자고는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미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만 2,000명이고 500명이고 300명이고 차이예요. 네. 인원수에만 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반대를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명으로 시작해서 500명으로 끝나도 이재명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이슈 이럴 자체는. 때는 그냥 시원하게 세게 찬성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물을 타버리는 게 네. 정무적으로는 낫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이 이슈만 예. 계속 좋아 밀고 나가는 받고 거죠. 빠르게 가 뭐 예. 이렇게 예. 그렇게 돼 있는 여가 문구 더블로 가 뭐 이런 식으로 여가 이제 폐지도 마찬가지인 예. 거예요. 이 누가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주체가 개혁신당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결국 2030 남성 가지고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덥석 묻은 거죠. 야 거기 가지 마,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막판에 와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나머지 변수는 굉장히 의제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 사고가 안 나고 선거에 유리한 방식으로. 네.